여파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자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가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청소년 화쟁 교재 발간과 미래세대 욕구를 파악하는 설문조사 문항 설계도 진행합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인사포상징계위원회와 복지정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인사포상징계위원장의 상덕스님, 복지정책위원장의 정관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총림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회의를 6개월여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오는 11월 종회 상정을 목표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지만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핫한 여름 쿨한 나눔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를 지원합니다. BTN 자연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MC 자연스님이 조계종 초대종정 하남스님을 주제로 동국대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이번이 5번째로 국내 최다 박사학위 소유자가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유족들이 반일 종족주의 지필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양태정 변호사는 그들의 행위가 한일 양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이 계속 제한되자 조계종의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 상황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백년대계 본부가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하반기에 새로운 움직임에 나섭니다. 첫 소식 윤호섭 기자입니다. 하루 100원, 100만 명의 보살 원력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끈다는 취지 아래 시작된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과 현장 홍보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가 주요 사업별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핵심 과제가 코로나19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가치를 영상에 담아 전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르면 이달 내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을 비롯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입불, 계룡대 영회법당과 불교 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소개 영상이 공개됩니다. 홍보 활동이 조금 어려워서 대면으로 접촉하고 말하자면 설명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또 각종 SNS나 또 USB 이런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조금 더 널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년대계 본부는 산하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화쟁교재 발간과 미래세대 욕구를 파악하는 설문조사 문항 설계도 진행합니다. 특히 지난해 수십 차례에 걸쳐 논의한 한국불교 개선 과제를 3-4개의 주제로 압축해 심도 있는 연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 4월 발표한 종단 여론조사 통계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뒤 종책에 반영하도록 제안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설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시사점을 이렇게 제시를 받고 단순하게 뭐 통계로 이제 끝나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30명을 대상으로 일단 심층 면접을 하고 그 도출한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또 종책에 반영돼.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맞춰 전염병으로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역사에서 살피는 세미나를 하반기에 한 차례 더 개최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윤리교과서 속 불교에 대한 설명이 난해하다는 의견에 따라 쉬운 말로 풀어내는 작업에도 나섭니다.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지만 불교 발전을 위해 정성을 보탠 불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어떤 활동들이 이렇게 잠정 수도된 것이 사실입니다. 적은 규모지만은 우리 본부로 계속해서 이렇게 저금통들이 도착하고 있고요.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100원씩 보시하는 이런 실천행을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교사회연구소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 남북불교의 교류와 지원을 주제로 오는 15일 호국불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지난 총회에서 인준받은 7개 위원회 중 인사포상징계위원회와 복지정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인사포상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상덕 스님, 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정관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비구니회가 어제 오후 일원동 법룡사에서 인사포상징계위원회와 복지정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능률적인 업무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포상징계위원회와 복지정책위원회, 회칙재개정위원회와 원로추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두도록 회칙을 개정하고 지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인사포상징계위원회는 비구니회 종무위원 임명과 총무원 교역직 추천 등의 사안을 다루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비구니회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킬 경우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임의단체인 비구니회 회원으로 징계가 이루어져 종단 징계와 같이 강제성과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포상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의 상덕 스님을 선출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기획실장 명법 스님의 후임 인사를 위한 논의로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년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모든 위원회 이런 것이 잘 자리매김을 자리를 잘 잡으면 그 규칙에 의해서 비구니회가 돌아가면은 뭐 이러고 저러고 시비할 것도 없지 않는가. 그냥 인맥에 의해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면 이제부터는 비구니회 모든 소임을 우리 스님들 위원회에서. 복지정책위원회는 정관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앞으로 닥칠 비구니 노후 복지의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소규모 비구니 수행 공동체와 비구니 노후 수행 마을 등 구체적인 모델 마련에 역점을 두고 노후 수행과 지역 포교를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혼자 쓰는 스님을 어떻게 도울까? 짐 놓을 데 없어 떠돌아다니시는 젊은 스님 내지는 혼자 있는 스님들을 어떻게 잘 연결, 인연을 맺어들여서 정말 탄탄한 그 비구니 승가를 만드는 그런 규칙과 규정을 좀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전국비구니회가 개정된 회칙에 따라 7개 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회장의 독단이 아닌 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조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총림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오는 11월 종회 상정을 목표로 의견을 모았지만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앙종회에서 구성된 총림제도 개선 특위가 올해 1월 2차 회의에 이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회의를 6개월여 만에 어제 다시 열었습니다. 총림 구성 요건과 방장 및 주지 관련, 총림 직제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제도 개선 논의에 앞서 총림의 필요성부터 제기되며 회의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변화가 되었고 또 이 교규의 안 밖으로도 불교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제는 상당히 얼마만큼 우리한테 지금 간절하게 하고 뭐 필요한가. 필요해서 총림을 존재한다기보다도 이 총림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 조계종단의 건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신도들이라든가 앞으로 우리의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1시간여 이어진 끝에 구성 요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선원과 강원 등 수행기관 수를 현행의 4곳에서 2곳으로 완화하자 수의 완화는 의미가 없다 등 다시 의견만 오고 가며 회의는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총림이라는 게 뭡니까? 종합수행도량으로서 성교율과 연불의식과 우리 사찰의 어떤 수행과 교육기관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서 그야말로 이건 대중들을 위한 총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화된 총림의 체제 아래에서는 대중들을 위한 총림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는 벗어나가지고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총림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건을 더 완화해주자고 하는 것은 도대체 총림이라는 게 존속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외에도 총림의 주지를 산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등의 방장 권한 축소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지만 매번 총림의 필요성으로 기결되며 반년여 만에 열린 회의는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다 끝났습니다. 코로나19로 6개월여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총림제도 개선 특위가 오는 11월 종회에서 시대와 종도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핫한 여름 쿨한 나눔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손 선풍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3년 만에 핫한 여름 쿨한 나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손 선풍기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여름은 상당히 온 국민이 더위와의 싸움을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이 더운 날씨에 쓰고 다녀야 되는데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너무 힘든 여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행에서 손 선풍기를 하나씩 선물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핫한 여름 쿨한 나눔은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지난 2014년 홀몸 어르신에게 쿨 매트를 지원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역 아동센터에 팥빙수 기계와 재료를 선물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에서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해피빈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검색한 뒤 핫한 여름 쿨한 나눔으로 개설된 온라인 모금함을 통해 기부하면 됩니다. 또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는 이제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손선풍기를 지원할 예정이지만은 차차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쪽방촌에 계시는 어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한창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할 나이의 아이들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제주 태고보현봉사단이 창단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역 내 소외 이웃 나눔과 요양원 정기봉사로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태고보현봉사단이 지난 1일 제주 광명사에서 창단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명진원 108독송에 이어 태고보현봉사단 초대 지도법사인 고 월현당 성관스님을 추모한 박두화 단장과 단원들은 지역사회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지도법사 일양스님은 지역사회를 위한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봉사단이 되달라고 격려했습니다. BTN 불교TV 자연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MC 자연스님이 조계종 초대 종정 하남스님을 주제로 동국대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이번이 무려 5번째로 불교계는 물론 국내 최다 박사학위 보유자의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불교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책으로 전하며 불법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자연스님. BTN 자연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의 명 MC인 스님은 지난해 방송사상 최초의 스님 앵커로 나서며 시청자들에게 친근함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도전과 편견 깨기를 멈추지 않는 자연스님이 이번엔 주요 분야인 논문으로 또 다른 타이틀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하남 스님을 주제로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육학 박사 논문 심사에 통과하며 5번째 학위이자 국내 최대 박사학위의 명예를 얻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자연스님은 성균관대 동양철학을 시작으로 동국대 미술사학과 역사교육, 고려대 철학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원래 공부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은 불교 용어하고도 관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님들이 원래 하려고 하는 것들의 기본이 거기에 있는 거고, 자연스님은 그저 수행자의 본분으로 행해진 공부가 수많은 논문과 5번째 박사학위로 이어졌다며 담담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와 SNS 등 정보 홍수 속에 논문 쓰기는 일종의 클래식 학습이라며 학위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부담 대신 익숙함을 넘는 새로운 시선과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님의 5번째 박사학위 논문은 조계종 초대종정 하남 스님의 투철한 계율의식과 청정함, 선불교의 대중화 등을 심도 깊게 조명하며 한국 불교의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분의 특징이 선불교를 어떻게 대중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을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던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을 역이용해서 상원사에 계시면서 교육시설을 만들어요. 스님들을 지도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임을 알린 자연스님은 고려불화 연구를 통해 6번째 박사학위에 도전할 것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논문이라며 고려불화 중 지장보살도와 고서 등을 소재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불화 가지고 제가 진행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책 관련된 거나 그림은 계속해서 조금씩 뭔가 의미들이 도출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거든요. 국내 최다 박사학위의 기록은 단순한 숫자일 뿐 스님의 끊임없는 논문과 저서는 불교학 발전과 대중포교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제천 고산사 주지 장산 스님이 수필집 그 바닷가의 아름다운 조약돌처럼 출판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고산사 응진전에서 열린 출판 기념법회에서 장산 스님은 작고 소담한 꽃을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원근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수행해오며 틈틈이 집필해온 글들을 묶은 장산 스님 수필집은 풍요로운 인생길과 멋진 인생, 누가 창조하는가, 사랑할 수 있어 행복하다, 부처님 품 안의 행복으로 구성됐습니다. 출판기념법회에는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과 성기태 전 한국교통대 총장, 윤종섭 제천문화원장, 송수원 충북불교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불교인재 양성도량 부산 천불정사가 부산대학교 신목정과 고담 김액정 운영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천불정사 주지 고담스님, 범성법사, 이정민 신도회 회장 등 20여 명은 지난달 29일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차정인 총장을 만나 신목정과 고담 김액정 운영지원금 3,7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부산대학교 행정고시 준비반인 신목정과 기술고시 준비반인 고담 김액정 운영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지 고담 스님은 사찰이 위치한 금정구 교육기관인 부산대학교를 후원하는 것은 끝없는 자비의 실천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수학하는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해 든든한 동력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동명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해인정사 주지이자 동명대 석좌 교수인 수진 스님과 도안 신도 회장 등은 지난 1일 동명대학교 총장실에 방문해 정홍섭 총장을 만나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금액은 총 2천만 원으로 동명대 불교 동아리 로투스 학생들을 비롯한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진 스님은 동명대학교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이고 여력이 닿을 때까지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 후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매년 동명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불교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집필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 앞에 섰습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병원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해 역사 왜곡 논란에 다시 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들과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으로 검찰 소환된 류석춘 연세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지난해 출간한 책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고 강제징용은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호의 기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난 5월 기존 주장을 강화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류석춘 교수는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에 징용은 자원이었으며 위안부는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 사안을 묵과할 수 없어 피해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분들과 위안부 피해자 가족 유족분들이 함께 계시는데 도저히 이걸 묵과할 수 없다 싶어서 양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해서 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이영훈, 유석춘 등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그들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그들의 역사 왜곡 행위는 한일 양국의 미래와 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유석춘 등의 왜곡된 저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건전한 미래까지도 훼손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지필진에 대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고역을 당하시고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난 그 교수님들도 좀 여기에 좀 와서 앉아 있었으면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런 말을 함부로 유족들 앞에서 내뱉을 수 있는가. 피해자 유족 측은 이전 교수 등을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창원 불모산 성주사가 지난달 27일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재청, 경상남도, 창원시가 천년고찰 성주사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문화재의 의미를 배우고 미래 세대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설법전에서 진행된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등록한 가족 단위의 참가자 30여 명이 성주사가 소장한 보물 1732호 감로왕도를 퍼즐로 1737호 몽산화상 6도 보설을 목판 탁본 과정을 거쳐 텀블러로 만들어보며 문화재를 바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전통산사 문화재를 놀이와 문화상품에 접목시킨 성주사 인문학 체험은 오는 9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천태종 수원 용광사가 삼존불과 상월 원각대조사 존상의 개금불사를 회항했습니다. 용광사는 지난달 29일 대불보전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금불사 회항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용대종사는 삼독번뇌를 일으키는 중생의 마음을 닦아서 없애는 것도 그 마음이라며 상월 원각대조사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수님은 이 불사는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성취하는 무진공덕의 선행이라며 해탈지견의 맑고 향기로운 인연이 될 것이라고 축원했습니다. 주지 도정스님은 개금불사는 불자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열반을 성취하겠다는 다짐하는 수행의 장이라며 삼독심을 버리는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국 제1선원 천성산 내원사가 지난 1일 국대민안과 코로나19 소멸기원 산재를 봉행했습니다. 내원사 주지 아용스님과 결제 중인 동국 제1선원 대중 등 4부 대중 50여 명은 이날 천성산 정상에 산신과 신중을 달래는 차와 과일 공양물을 올렸습니다. 아용스님은 축원문을 통해 원효 스님이 이곳 화엄벌에서 당나라에서 온 천여 명의 스님에게 화엄경을 설해 모두 성불하게 했다며 천성산의 기운으로 코로나19 소멸과 국태민안, 사회 안정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매년 음력 단오날 산재를 올리는 내원사는 지난달 25일 산불과 재난을 막는 소금 던지 묻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